예,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과목이 영어 과목인데, 저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영어 과목을 제가 마스터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느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 공부의 바로 목적이야.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험이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가 되는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 넘겨보시면은, 한 장 넘기시면은 거기에서, 영어 바로 단원별 완전 파헤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단원 가시면은 이제 봐요. 영어 시험의 최근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 이거 바로 이게 독해 문제예요. 무슨 문제? 독해 문제. 그죠? 그래서 이제,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생활 영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게 바로 뭐를 하나 주의하시면은, 독해와 그 다음에 생활 영어 중심으로 영어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바로 특히 이 독해의 가장 중요한 바로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로 배우게 될 바로 이게 바로 문법이야. 이게 문법이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법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어 수거인데 이런 바로 단어와 수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어휘라고 하는 것이야. 어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특히 문법과 그 다음에 이 어휘가 바로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고? 바로 이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수능 시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가 뭐 검정고시라든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 독해 중심의 이런 바로 문제가 나온다 하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는가? 문법을 거의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문법을 무시한 이러한 공부들은 그렇지 바로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이야. 됐습니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생활영어인데, 이 생활영어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이 출제되었던 문제가 계속해서 뭐 되는, 그렇지, 반복되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만, 그 패턴만 보통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하시면은, 생활영어는 뭐 한다, 그렇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2000년 전까지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시험 문제의 이 특징이 있어가지고, 특히 영어에서, 전에는 발음이라든가, 아십니까? 발음, 그 다음에 액센트, 즉 뭐라고요? 강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발음을 구별하는, 그 다음에 액센트를 구별하는.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이런 발음과 강세에 관한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나와봤자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만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서 특히 발음이라든가 이런 강세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할 바로 그 분야는 이런 독해를 위해서 뭐 중심에 바로 이런 문법 중심의 이런 강의가 바로 진행될 거예요. 아셨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교재를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 교재의 이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렇죠? 기본적인 뭡니까? 내용 정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 정리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정리 속에서 기본적인 어휘라든가, 그다음 기본적인 독해 문제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재의 바로 장점은 뭐냐면은, 이 내용 정리와 더불어가지고, 자, 책을 따로 분권을 해가지고, 문제가 따로 나왔다는 사실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단원을 공부가 난 다음에, 그 단원 다음에, 그렇지, 내용 문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과 그 다음에 예습을 하시면은 이 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시험의 경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나가게 되면은, 우리 교재를 잠깐 먼저 보세요. 교재를 잠깐 하나 넘기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항상 어느 과목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과목을 항상 공부할 때는 뭘 봐야 돼 먼저? 그렇지. 그 과목의 단원 과정을 먼저 봐야 돼. 알았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래 우리가 하는 과학, 그다음에 국사든 간에 모든 거 먼저 뭡니까? 이게 단원 과정이야 이게. 어떻게 내용이 되는 게 단원.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1장부터 그죠? 1장부터 거기 17장까지 있죠. 1장부터 17장까지 있어가지고 먼저 단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모든 과목의 공부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장의 문장, 2장의 명사부터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렇지. 16장의 실천어의 정리, 그 다음에 17장의 생활영어 돼 있죠? 돼 있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생활영어는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뭐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반복되기 때문에 출제 문제를 애우는, 아시죠? 애우는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겁니다. 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제가 뭐를 중점 두냐면요. 1장에 제가 문장을 가장 중시해요. 저는 영어에 있어가지고 1단원에 바로 문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의 저는 60%, 70%입니다, 이게. 알았어요, 이게. 이 문장을 중심으로 아래 나오는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영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파트가 어떤 분야냐면 아래쪽 내려오면 거기에서 5장, 6장, 7장, 8장, 9장 돼 있죠. 그 다음에 11장, 12장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냐, 여기서 부정사. 알았어요? 자, 뭐라 이게 부정사. 예. 그 다음에 뭐라 이게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뭐라 이게 분사 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뭐라 이게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파이널을 정리할 때는 문장을 기본으로 여기에 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와 그 다음에 분사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가정법, 그 다음에 일차법 있죠? 이러한 부분만 계속해서 뭐 하시면은 반복을 하시면은 가장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쭉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딱 나가는 게 우리 교재 보시면은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에서 문장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쭉 넘겨봐. 쭉 넘겨보면 거기서 문장이 거기에서 이제 8가지 품사 돼 있고 많이 들어봤던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니까 뒤에 뭐가 있어? 그렇지. 거기에서 문장의 요소 형식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거기에 오형식 나오고, 그죠? 쭉쭉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니까는 거기에 구어와 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문, 그 다음에 중문, 그 다음에 본문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감탄문 쭉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좀 쭉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배울 것인가 항상 머릿속에다가 뭐 하는 게 그렇지. 기억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 되는 겁니다. 모든 공부했어가지고. 아시겠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 이제 진도를 딱 나가시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문장입니다. 문장. 첫 번째 출발점이 이게 가장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뭐라고요? 영어의 출발이 없다는 사실이야. 영어의 출발을 잘못 잡으면 뭐라고요? 해도 어려운 것이야. 그 다음 단계는. 아셨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뭡니까? 핸들을 잡고, 그 다음에 엑셀을 밟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방향등을 켜는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엑셀만 반대해가지고 자동차 가는 게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를 닦는 겁니다. 자,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바로 이게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문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먼저 구조를 잡아보시면은, 뭐를 보시면은, 이 문장은요, 자, 첫 번째가 볼게,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셨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장의 구조가 뭐가 보는 거예요. 자, 뭘 본다고 여러분들요? 문장이 뭐라고? 문장의 구조 보는 것이야. 예,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세 번째가 배울 게 바로 뭐라고요? 문장이 바로 종류를 배우는 겁니다. 몇 가지? 세 가지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게 바로 뭐냐면은, 문장의 의미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인데. 그러면 여러분 봐봐. 문장이라는 걸 뭘 말한다? 그렇지. 문장이라는 것은 자, 뭐가 모여가지고 단어가 모였어. 그죠? 맞습니까? 단어가 모여가지고, 자,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뭐를 생각을 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게 문장이에요. 문장이라 하는 것은. 맞습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보면은 그럼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 문장은 우리가 배웠던 그렇지.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자, 봅니다. 나중에 배웠잖아. 주부와 그 다음에 뭘로 구성이 됩니까? 바로 술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장의 기본 구조야. 이게 주부와 술부가. 그래서 마찬가지 나중에 주부와 술부 이 단원에서 내가 전부 다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 식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문장은 자, 몇 가지에 그렇지? 네 가지의 문장 구성에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 구성의 네 가지 요소가, 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지? 자.